네, 오늘 낭독할 책은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데일 카네기의 시리즈 책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요, 너무 좋은 게 일단 글자가 참 큽니다. 우리가 책을 많이 읽고 싶어도 노안이 있는 분들이거나 연세가 있는 분들은 이 좋은 책들을 읽고 싶어도 글자가 좀 흐리게 보이고 작게 보여서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글씨가 커서 너무나 좋았고요. 그리고 책 자체도 커서 보기 좋았어요. 한눈에 쏙쏙 내용이 잘 들어온답니다. 자, 이 데일 카네기는 정말 유명하고 또 유명하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저는 이 데일 카네기의 책은 읽을수록 좋아요. 정말. 10번을 읽어도 반복하면서 밑줄을 치면서 읽어도 너무나 주옥 같은 이야기들이 참 많잖아요. 오늘은 자기관리론을 좀 낭독을 해볼 건데요. 데일 카네기는요, 1888년 미국 미주리주에서 태어나 워렌스버그 주립대학을 졸업한 후 교사, 세일즈맨 등으로 일하며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1912년 뉴욕 YMCA에서 대화 및 연설 기술을 강연하면서 이름이 점차 알려지게 되었고, 또 1936년에 출간된 카네기 인간관계론은 전 세계적으로 6천만 부나 판매되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죠. 근데 우리 이 데일 카네기는 가장 큰 장점은 단순, 명료함이 있다고 합니다. 자, 낭독을 해볼까요? 저의 경우는요, 좋은 책을 읽었을 때 기억 남는 부분을 좀 밑줄을 쳐놓고 필사도 하거든요. 근데 이 책은 보기에도 편하고 필사하기에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부 걱정에 관해 알아야 할 기본 지식, 2부 걱정을 분석하는 기본적인 기술, 3부 걱정이 나를 망가뜨리기 전에 걱정하는 습관을 몰아내는 법, 4부 평화와 행복을 가져오는 마음가짐을 쌓는 7가지 방법, 5부 걱정을 극복하기 위한 황금률, 6부 비판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는 법, 7부 피로와 걱정을 예방하고 활력과 의욕을 일으키는 6가지 방법, 8부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위한 직업을 찾는 법, 9부 돈 걱정을 줄이는 법, 10부 나는 이렇게 걱정을 물리쳤다, 32편의 실제 이야기. 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모두 다 주옥 같은 내용이었지만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3부였습니다. 걱정이 나를 망가뜨리기 전에 걱정하는 습관을 몰아내는 법. 네, 낭독해 볼까요? 제1장 마음속에서 걱정을 몰아내는 법. 나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어느 저녁 메리언 제이 더글러스가 들려준 이야기를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그는 내 수업을 듣던 수강생 중 한 명이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수업에서 그는 한 번도 아닌 2번의 비극이 그를 덮쳤던 경험을 나눠주었다. 첫 번째 비극은 그가 너무도 사랑했던 5살짜리 딸아이가 죽었을 때 찾아왔다. 그와 그의 아내는 절대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다. 10개월 후 신은 우리에게 또 한 명의 딸을 보내주었지만 아이는 겨우 5일을 살고 떠나버렸습니다. 2번의 이별은 견딜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잠을 자지도 먹지도 쉬거나 긴장을 풀지도 못했습니다. 모든 신경이 곤두서 있었고 자신감마저 사라졌습니다. 그는 의사를 보러 갔는데 한 의사는 수면제를, 다른 의사는 여행을 권했다. 그는 둘 다 시도해 보았지만 어떤 처방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지가 기계 속에 끼어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무언가 몸을 점점 더 세게 옥죄었습니다. 슬픔으로 인해 온몸이 마비되었을 때의 긴장감을 겪은 적이 있다면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4살짜리 아들이 하나 남아있었습니다. 나를 도운 것은 결국 그 아이였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있던 어느 오후 아이가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배 한 척 만들어줄래요? 나는 배를 만들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엇도 할 기분이 아니었었죠. 하지만 그 조그만 녀석을 감당할 재간이 없었습니다. 나는 결국 고집을 꺾었습니다. 그 배를 만드는 데는 자그마치 3시간이 걸렸습니다.
놀이가 끝났을 때 나는 배 만들기에 집중한 3시간 동안 지난 몇 개월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정신적 휴식과 평화를 느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발견은 나를 무기력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몇 달간 하지 못했던 제대로 된 사고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계획과 생각이 필요한 바쁜 무언가를 할 때만큼은 걱정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 경우 배 만들기가 걱정을 물리쳤었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바쁘게 생활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집안의 모든 방을 돌아다니며 해야 할 일들의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책장, 계단, 덧창, 블라인드, 물손잡이, 자물쇠, 수도꼭지는 수리가 필요했습니다. 나는 2주에 걸쳐 242개의 할 일을 찾아냈습니다. 그로부터 2주 동안 그 일을 대부분 해치웠습니다. 게다가 나는 활기를 주는 활동들로 일상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나는 뉴욕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나는 고향의 시민 활동에도 참여하고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고 있기도 합니다. 다양한 모임에도 참석하고 적십자나 다른 활동을 위한 모금 활동을 도울 때도 있습니다. 나는 너무 바쁜 나머지 걱정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걱정할 시간이 없다? 그건 윈스턴 처칠이 전쟁이 한창이던 시절 하루에 18시간씩 일할 때 했던 말과 똑같다. 사람들이 그에게 엄청난 책임감에 대해 걱정하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너무 바쁩니다. 걱정할 시간이 없습니다. 찰스 캐터링 역시 그가 자동차를 위한 셀프 스타터를 개발 중이었을 때 같은 상황에 부딪혀 있었다. 캐터링은 퇴직 전까지 제너럴 모터스의 부사장이자 연구법인의 책임을 맡고 있었다. 그 당시 그는 너무 가난한 나머지 곳간의 건초다락을 연구실로 써야 했다. 그는 아내가 피아노 레슨을 하며 벌어온 $1,500로 생활했고 나중에는 생명보험을 담보로 $500를 대출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아내를 만나 당시 상황이 걱정되지 않았는지 물어보았다. 그녀는 이렇게 답했다. 당연히 그랬습니다. 나는 걱정으로 밤을 지새울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걱정하기에는 일에 너무 몰두하고 있었답니다. 위대한 과학자 파스테르는 도서관과 연구실에서 찾을 수 있는 평화에 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 어떻게 그런 장소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도서관과 연구실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업무에 지나치게 열중한 나머지 문제를 잊어버린다. 연구원들이 신경쇠약을 겪는 일은 극도로 드물다. 그들은 그런 사치를 부릴 여유가 없는 것이다. 어떻게 바쁘게 지내는 것처럼 간단한 일이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일까? 다름 아닌 심리학이 밝혀낸 가장 본질적인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총명한 사람이라도 인간의 마음은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생각할 수 있다는 게 그것이다. 믿어지지 않는가? 좋다. 그렇다면 간단한 실험을 해보자. 지금 바로 몸을 뒤로 기댄 채 눈을 감고 자유의 여신상과 내일 아침의 계획을 동시에 생각해 보도록 하라. 당신은 방금 2가지 생각을 차례로 할 수는 있어도 동시에 할 수는 없다는 걸 알아챘을 것이다. 감정의 세계에도 같은 법칙이 적용된다. 재미있는 일을 하며 활력과 열의를 느낌과 동시에 걱정으로 맥이 빠지는 건 가능하지 않다. 하나의 감정은 다른 감정을 밀어낸다. 이 단순한 발견을 통해 육군 소속 정신과 의사들은 전쟁 중 기적을 만들 수 있었다. 이른바 정신신경증에 시달리는 군인이 실려오면 군의관들은 바쁘게 지내라 라는 처방을 내렸다. 환자들의 일상은 곧 낚시, 사냥, 공놀이, 골프, 출사, 정원 가꾸기, 댄스와 같이 주로 야외 활동으로 바쁘게 채워지게 되었다. 그들이 겪은 끔찍한 참상을 계속해서 떠올릴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작업요법은 정신의학에서 노동을 마치 약처럼 사용하는 요법을 일컫는다. 이건 새로운 시도가 아니다. 고대 그리스의 의사들은 예수가 태어나기 500년 전에 이미 이 요법을 발견했다. 필라델피아의 퀘이커 교도들 역시 벤저민 프랭클린 시대에 이 요법을 사용했다. 1774년 퀘이커 교회 요양원을 방문한 한 남성은 그곳에서 정신병을 앓고 있던 환자들이 아마 섬 위에서 실을 뽑고 있던 광경을 보고 매우 놀랐다. 그는 그 불쌍한 사람들이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퀘이커 교도들은 환자들이 약간의 노동을 할 때 병이 개선되었다고 설명해 주었다. 노동이 신경을 달래준 것이었다.
그 어떤 정신과 의사라도 바쁘게 생활하는 것이야말로 병든 신경을 낫게 하는 가장 잘 알려진 마취제라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헨리 롱펠로우는 젊은 아내를 잃었을 때 그 효과를 깨달았다. 그의 아내는 편지를 봉인하기 위해 촛불에 밀랍을 녹이던 중 옷에 불이 붙는 사고를 당했다. 롱펠로우는 비명을 듣고 그녀를 구조하려 했지만 그녀는 결국 화재로 목숨을 잃게 되었다. 롱펠로우는 한동안 그 끔찍한 기억으로 고통을 받아 거의 미칠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그에게는 관심이 필요한 3명의 아이들이 있었다. 비탄 속에서도 롱펠로우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에 나서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놀이도 했다. 그의 시 아이들의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이 담겼다. 그는 단테를 번역하기도 했다. 모든 의무는 그를 계속해서 바쁘게 만들었고 그는 모든 것을 잊고 다시 평화를 찾게 된 것이다. 테니슨이 그의 가장 친애하는 친구인 아서 헬럼을 잃었을 때 했던 말을 떠올릴 수 있다. 나를 행동 속으로 밀어넣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절망으로 시들어버리고 말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 쉼없이 하루의 일과에 몰두하는 동안만큼은 자신을 행동으로 밀어넣는 것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하지만 위험한 시간은 그를 뒤따르는 시간이다. 행복한 마음으로 여가를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 오면 걱정이라는 우울한 악마 역시 고개를 드는 것이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삶의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지, 판에 박힌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상사가 오늘 던진 말에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도 아니면 탈모로 대머리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가 바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거의 진공 상태가 된다. 물리학을 전공한 학생이라면 자연은 진공을 꺼린다라는 말이 지닌 뜻을 이해할 것이다. 당신과 내가 살면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진공 상태는 백열 전구의 내부일 것이다. 전구를 깬다면 자연이 그 진공 속으로 공기를 채울 것이다. 자연에는 텅 빈 마음을 채우려는 습성이 있기도 하다. 무엇으로 채우느냐? 주로 감정이다. 왜 채우느냐? 걱정, 두려움, 증오, 질투, 시기와 같은 감정들은 대자연의 원시적인 활력과 역동적인 에너지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이 감정들은 우리의 평화롭고 여유로운 생각과 감정을 몰아낼 만큼 충분히 폭력적이다. 네, 오늘은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의 일부를 낭독을 해보았습니다. 걱정 없는 인생을 살며 성공하고 싶다면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을 꼭 읽어보세요.